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지원 가능한 전형이나 평가 요소 측면에서 다양한 변화가 발생했던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의 2024학년도 수시 전형 계획을 분석했던 것에 이어서 오늘은 서울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최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지망하는 연세대학교의 2024학년도 수시 전형 계획 분석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2024학년도 연세대학교의 경우에 2022에서 2024학년도 입학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다고는 했는데 2024학년도 자체가 자기소개서 폐지라는 큰 변수를 마주하는 해인지라, 또한 고려대학교 측에서 어마어마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지라 연세대학교 자체 전형 일관성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최상위권 지원 전략의 일관성은 유지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여러모로 높으니까 연세대학교를 지망하는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오늘의 컨텐츠를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연세대학교 2024학년도 전형계획에서 오피셜로 공지된 주요사항 및 2023학년도 대비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입학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공지사실이 가장 먼저 기재가 되어 있고요. 입시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고등교육법 관련 법 개정 사항에 따라서 기회균형 선발 전형의 비율 확대 이슈가 그 다음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변화의 경우 나름 큰 변화라면 큰 변화이겠지만 해당 법 개정 사항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이 기존 정원 내 전형 선발 인원을 너무 크게 건들지 않으면서 대입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일 뿐더러 해당 전형을 통해 지원 가능한 학생들 역시 블로그에 기재를 해놓았듯이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전형 자체만으로 매우 거대한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인원을 차출당한 수시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과 정시 가군 수능 일반계열 전형의 학생들이 영향력을 받기는 하겠지만 해당 부분은 아래 모집인원 변화 분석 탭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우선은 넘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가끔 솔루션을 진행하다 보면 기회균형 전형과 지역균형 전형 등을 혼동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고등교육법 제34조의 8 제1항에서 정하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들을 블로그에 하나씩 이렇게 언급을 해두었으니까 더 궁금하신 학생학부님들께서는 석소장이 첨부해둔 원본 파일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으로는 2023학년도까지 1단계 수를 100% 5배수, 그리고 2단계는 1단계 60% 플러스 면접 40% 수능 최저학력 기준 미적용 방식의 정원 외 수시학생부 종합, 첨단 융복합학과 특별 전형으로만 선발하던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와 디스플레이 융합 공학과, 그리고 1단계 수를 100% 4배수, 2단계는 1단계 60% 플러스 면접 40%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방식의 정원 내 수시 학생부 종합, 활동 우수형 전형으로만 선발하던 글로벌 융합공학부 인공지능학과의 선발 전형 다각화 사항이 있습니다. 계약학과 선발 전형 다각화야 애초에 계약학과로서 저런 식으로 선발 전형 다각화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연세대학교 측에서 자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내린 결정 때문인지 알 길이야 없지만 선발 전형 다각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정원 외 선발은 동일하니까 크게 문제될 사항들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나 저러나 해당 4개 학과들을 지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여러 개 생긴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전에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2024학년도 수시 전형 계획 분석 컨텐츠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계약학과 관련 사항들은 입결 정보까지 포함해서 추후 별도 컨텐츠로 아예 정리를 해둘 예정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 사항으로는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의 1단계 교과 100% 5배수, 2단계 1단계 60% 플러스 면접 40% 수능 최저학력 기준 미적용에서 1단계 교과 100% 5배수, 그리고 2단계는 1단계 70% 플러스 면접 30% 수능 최저학력 기준 미적용으로의 변경 및 고교별 추천 자격 인원 변화 사항과 학생부 위주 전형 내 세부 전형 간 중복 지원 불가에서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과 학생부 종합 활동 우수형 전형 간에만 중복 지원이 불가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중복 지원 관련해서는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과 학생부 종합 국제형 전형 혹은 학생부 종합 활동 우수형 전형과 학생부 종합 국제형 전형의 중복 지원은 가능해지는 것인지가 약간 헷갈리기는 하지만 영어 제시문 면접에 출제되는 학생부 종합 국제형 전형의 특성상 어차피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 및 학생부 종합 활동 우수형 전형과 학생부 종합 국제형 전형을 동시에 고민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추후 수시 확정 모집 요강이 발표되면 입결 분석 컨텐츠를 제작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해당 사항 이외에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의 변화에 대해서는 아래의 세부 주요사항 분석 탭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우선은 인원 구성 변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자료는 연세대학교의 2024, 2023학년도 전형계획 기반 정원 내 전형 기준 모집 인원 취합 및 비교 자료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약학과의 경우 선발 전형 다각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정원 외의 전형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본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 점을 참고해서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2024학년도 연세대학교 인원 변화는 단순하게만 살피면 수시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 인원 51명과 정시 가군 수능 일반계열 전형 인원 51명을 차출해서 수시학생부 종합 기회균형 원 전형 인원의 증원의 투자
숫자와 수시 논술 논술 전형 인원 11명 차출 및 순수 인원 증원을 통한 수시 학생부 종합 활동후 수용 전형의 모집 인원 증원으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물론 언제나 그렇듯이 2024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에서는 소수의 인원 변화가 발생하기야 하겠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이 확정 모집 요강 상에서 변동 인원 정도의 차이만 발생할 뿐 변동 양상 자체를 아예 뒤바꾸는 경우는 없으니까 큰 변수가 없는 이상 저러한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 자료를 통해서 석 소장이 세세한 인원 변동이 어떠한 방식으로 발생했는지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게 이렇게 사진을 넣어 두었는데요. 해당 자료는 2024-2023학년도 정원 내 수시학생부 교과 추천형 그리고 수시학생부 종합 활동후 수형 그리고 수시학생부 종합 국제형 전형의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 증감 비교 자료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와 디스플레이 융합 공학과의 경우에는 정원 외 전형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인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글로벌 융합 공학부 역시 2023학년도 수시 확정 모집 요강을 기준으로는 인공지능 융합대학 소속 IT 융합공학과로서 표현이 변경되어 있지만 그 이전에 발표된 2024학년도 수시 전형 계획 내에서는 여전히 공과대학 소속 글로벌 융합공학부로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전형 계획 기준 글로벌 융합공학부로 표기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자료를 살펴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의 감소 인원 51명은 사회과학대학 일부 모집 단위들 그리고 생활과학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모집 단위에서 골고루 발생했습니다. 특히 다른 모집 단위의 선발 인원을 모아서 2024학년도부터 선발 전형 다각화가 이루어지는 글로벌 융합공학부와 인공지능학과에 분배했다는 점도 눈에 띄고 있고요. 학생학부님들께서 눈여겨보셔야 하는 점은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의 인원을 차출당하고 끝난 모집 단위 그리고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의 인원을 차출당했다 하더라도 학생부 종합 활동후 수용 전형에서 어느 정도 인원이 증원된 모집 단위 그리고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에 차출된 인원이 학생부 종합 활동후 수용 전형의 인원으로 고스란히 전환된 모집 단위를 구분해서 살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2023학년도 기준 모집 인원 규모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단순히 감소한 인원의 정도만으로는 연세대학교의 의도를 정확히 짚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모집 인원 대비 비율상 어느 정도의 인원이 감소 및 차출당했는지와 더불어서 방금 석 소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 모집 단위 분류 중에서 어떤 모집 단위에 속하는지를 살펴보셔야만 2023학년도에 들어서 유일한 중복 지원 불가 전형인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과 학생부 종합 활동후 수용 전형 중 본인에게 유리한 전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특히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이 다른 대학교의 일반적인 학생부 교과 전형과 다르게 별도의 점수 산출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점과 함께 2023학년도에도 자기소개서를 활용하지 않았던 고려대학교와 달리 연세대학교는 2024학년도부터 자기소개서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어떠한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일반고 출신 학생들은 연세대학교 지원 전략에 가닥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해당 자료를 꼭 참고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다룰 주요 사항은 2022학년도에 학생부 종합 면접형 전형의 계보를 이어서 신설된 이후에 처음으로 고교별 추천 인원 및 전형 구성 방법의 변화가 생긴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의 주요 변경 사항에서 잠시 언급을 했다시피 2023학년도까지는 1단계 교과 100% 5배수 그리고 2단계는 1단계 60% 플러스 면접 40%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미적용으로 운영이 되었지만 2024학년도부터는 1단계 교과 100% 5배수 그리고 2단계는 1단계 70% 플러스 면접 30%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미적용으로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고교별 추천 인원 역시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인원의 5% 이내에서 고등학교별 10명 이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본 전형의 추천 인원과 전형 구성 방법의 변화를 주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아무래도 2024학년도부터 법제화된 기회균형 전형의 선발 인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에서 인원을 차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당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석 소장은 연세대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무게감을 조금 더 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2단계 면접평가에서 동일하게 인적성 면접이 아닌 재시문 면접을 활용하지만 한 발 앞서서 자기소개서를 폐지했던 고려대학교와는 다르게 연세대학교가 면접에서 자기소개서 관련 사항을 확인하지 않음에도 2023학년도까지 꿋꿋하게 세계 문항에 자기소개서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아서 아무래도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 학업부 수형 전형보다는 훨씬 낮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명목상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 전형다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운영하기도 했고 실제로 2024학년도를 기준으로 학생부 종합 활동후 수형 전형은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의 모집 인원이 감소하는 와중에 홀로 모집 인원이 증가하기도 한 것으로 보아서 확신을 넘어서 기정사실이 아닐까 싶고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에서 인원을 차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기존 523명의 9.75%가량인 51명 정도나 차출을 하다 보니까 기존 전형 구성만으로는 아쉬움을 느꼈고 여기서 연세대학교가 선택한 방법이 고교별 추천 인원 변화 및 전형 내 교과평가 비중의 상승이라고 석 소장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의대를 읽기 위해서는 고급의 추천 인원 5%의 인원에서 10명 이내의 인원으로 변화한 것이 과연 지원자 입장에서 긍정적인 변화인지 부정적인 변화인지를 읽어내야 하는데요. 우선 KESS 교육통계 서비스에 따르면 2022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에는 1645개의 일반고가 개설되어 있고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은 32만 7,398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율고의 경우에는 전국에 80개의 학교가 개설되어 있고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은 18,945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 지원군의 대다수인 두 학교의 자료를 취합을 해보면 총 1725개 학교에 34만 6,343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취합이 되는데 1개교당 재학생 수는 평균 200.78명이라는 수치가 산출이 됩니다. 해당 수치에 2024학년도까지의 고급별 추천 인원 자격 기준이었던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수의 5%를 도입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10.04명이 산출이 되는데 지금 이 수치 자료만 대략적으로 살피셔도 알 수 있다시피 일반고와 자율고를 모두 취합한 기준으로는 5%나 10명이나 크게 차이는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략적이라는 산술이라는 전제와 함께 전교생이 200명이라면 5%와 10명 기준이 동일하지만 전교생이 200명 이하라면 1등급 인원수와 별개로 2024학년도부터는 추천 가능 인원이 늘어나는 반면에 전교생이 200명 이상이라면 2024학년도부터는 1등급 때 내신 성적을 갖고 있음에도 추천 자격을 취득하지 못해서 지원이 불가능한 학생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본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닌 학생부 교과전형이기에 아무리 Z점수를 반영하는 연세대학교라 하더라도 결국 지원군은 1.X등급인 학생들로 한정이 된다는 점, 그리고 다들 잘 아시다시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애초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중학교 수준에서 다 내로라는 수준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흔히들 말하는 내신 갈라먹기가 심해서 1.X등급이 산출되기가 어렵다는 점, 연세대학교에서 평가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Z점수의 특성상 저렇게 갈라먹기가 심한 학교에서는 1등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Z점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여러모로 평가에 불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은 결국 본 전형의 지원군은 일반고 학생과 자공고 학생으로 한정이 된다는 점 등을 함께 감안한다면 해석의 여지가 약간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5%에서 10명 전환이 일반고에는 비교적 유리하고 자율고에는 비교적 불리한 변화라고 요약이 가능합니다. 5% 기준이었다면 9.95명, 소수점 첫째짜리 버림이었기에 9명을 추천할 수 있는 일반고 입장에서는 0.05명을 더해서 10명이라는 안정적인 인원을 추천할 수 있는 반면에 5% 기준이었다면 11.84명을 추천할 수 있는 자율고 입장에서는 1명을 빼서 10명이라는 인원만을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연세대학교 측에서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에 자율고 학생들이 좀 덜 지원하게 하려고 추천 인원 기준을 바꾸는 것인가 라는 의문점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 여기서 필요한 것이 위에서 살짝 언급을 했었던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 모집 인원과 학생부 종합 활동후 수형 전형 모집 인원의 변화를 살피는 센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율고 학생이 일반고 학생보다 비교과 수준이 우수하다는 점을 전제로 두고 인원 구성을 살피면 이 모집 단위에서는 연세대학교가 아예 올해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 말고 학생부 종합 활동후 수형 전형으로 지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 이 모집 단위에는 자율고 출신 지원자들이 유난히 많이 유입되겠구나와 같은 인사이트들을 도출을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꾸로 비교과 수준이 우수한 자율고 학생이 지원할 가능성이 낮은 학생부 종합 활동후 수형 전형 모집 단위들도 대략적으로나마 추산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와서 대략적이고 평균의 관점에서 살핀다면 연세대학교 측에서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에 교과 비중을 확대한 본질적인 이유는 그만큼 일반고 학생들의 지원군 유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2022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 입결 컨텐츠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Z점수가 갖고 있는 의의를 고려한다면 당연하게도 교과 비중을 더 늘리는 것이 연세대학교 입장에서는 일반고 출신 어정쩡한 지원자들을 거르는 동시에 추천 인원 변화로 인해서 학생부 종합 활동후 수형 전형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자율고 학생들에 대한 아쉬움을 해소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주요 변경 사항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2024학년도 전형계획 상으로 학생부 종합 활동후 수형 전형과 학생부 종합 국제형 전형의 인문통합 국제계열 1단계 선발 배수를 기존 2.5배수에서 3배수로 확대한 것도 저렇게 넘어온 자율고 학생들을 조금 더 건지기 위함이 아닐까 싶으니까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을 고려하는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정말 어정쩡한 내신 등급이면 비일반고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생부 종합 활동후 수형 전형은 덮어놓고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만 노리기보다는 차라리 비교과를 조금 더 챙겨서 학생부 종합 활동후 수형 전형으로 넘어가 버리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일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고려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연세대학교의 2024학년도 수시 전형 계획을 분석을 해봤는데 오늘 컨텐츠를 살펴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석소장이 컨텐츠 초반에 말씀을 드린 대로 연세대학교 자체 전형 일관성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속을 들여다보면 지원군이나 합격군의 일관성은 여러모로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서울대학교 2024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컨텐츠에서 말씀을 드렸던 고려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의 지원 자격 변화 및 학생부 종합 학업부 수형 전형 간 복수 지원 불가능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변화 등의 요인을 고려한다면 연세대학교 지원군 및 합격군 범위가 아니라 최상위권
수도권 지원군 및 합격군 범위에서 다양한 변수들을 마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석 소장이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순서로 컨텐츠를 제작하기로 결정한 건 역시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니까 최상위권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꼭 한 학교의 전형 계획만 살피시기보다는 지원군과 합격군이 겹칠 가능성이 높은 다른 학교의 전형 계획들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